자,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죠. 저는 정말 이 판결을 보고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가 과연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근원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거짓말이 무죄라고 판단한 이 판사가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정말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김문기 모른다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장동을 진행하던 담당자였고 같이 뭐 해외 여행격인 해외 출장도 같이 갔었고 골프도 쳤었고 유동규 말로는 세 명이서 골프를 쳤다는데 골프가 보통은 네 명이 치기 때문에 세 명이 치는 경험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으로서 잊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도 이재명은 자신은 김문기를 모른다. 뭐 계속 그렇게 발뺌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뭐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다거나 아니면 뭐 깜빡깜빡 하는 사람이라서 정말 이거는 인식의 영역이라고 치자고요. 이거는 정말 인식의 영역. 그래, 모를 수도 있다. 모른다고 잡아떼는데 너 알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1심에서도 무죄가 판단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백현동의 토지 종상향에 대해서는 이게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걸 무죄로 봤어요. 이게 납득이 가능하신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토지의 종상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지금 백현동의 아파트 땅이 원래는 자연녹지 지역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보통 용적률 100%를 주는데 이제 1종, 2종, 3종 이렇게 들어갈수록 용적률을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부지 안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땅의 가치가 높아져서 이걸 아무나 안 해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형평성 문제로 종상향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종상향을 받았어. 그러면은 내 땅에 옆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쟤 내 땅이랑 똑같은 땅을 갖고 있는데 쟤는 종상향 받았어? 그럼 나도 받아야지. 그러면 관청에다가 저 땅도 또 종상향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땅은 또 안 해준대. 이거 왜 안 해줍니까? 옆에 있는 애는 해줬잖아요. 나는 왜 안 해줘요? 이거 무슨 비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종상향은 거의 안 해주고 어떤 경우에 해주냐면 뭐 서울에서 뭐 집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역세권인데 지금 좀 여기다가 어차피 사람들이 지하철 타고 다니면은 차도 많이 안 쓸 것이고 뭐 교통량이나 이런 게 혼잡한 게 많이 좀 영향을 안 줄 것 같은데 원래 뭐 300% 지을 수 있는 땅을 뭐 400%로 올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종상향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막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주말 농장 아니면은 뭐 별장이라도 지어서 여기서 사십시오. 이런 식으로 산속에 있는 땅 같은 데다가 이제 집을 지을 수 있게 종상향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종상향은 해주는데 이렇게 도심 지역에서 그것도 한 종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네 단계를 올려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재명의 측근, 요 김인섭이라고 하는 이 측근이 예전에 이재명이 정치를 초기에 시작할 때 이재명의 선거 사무소에서 그 사무단장 뭐 그런 걸로 같이 일하던 아주 막역한 형님이라고 해요. 이 김인섭이 관련해서 징역 5년 그리고 추징금을 무려 63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 백현동의 개발 대표 아시아 디벨로퍼라고 하는 그이 회사의 정바울 대표에게 72억인가를 받아먹은 거야, 이 김인섭이.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김인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설과 관련된 경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바울이라고 하는 요 사람으로부터 무려 72억을 받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던 그 토지에 대해서 종상향 건을 성남시에 로비를 했다. 그래서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5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김인섭이 성남시에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김인섭이 알고 있는 게 누구야?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 그러니까 이 이재명과 당시 정무조정실장이었던 정진상, 뭐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한다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된다. 그 말에 나왔던 이 정진상에게 이 정바울 대표가 지금 뭔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 그 고민을 좀 풀어주시라. 여기가 땅이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 멋지게 지어서 개발해가지고 돈 좀 벌어 볼 테니까 한번 종상을 좀 시켜주시라. 이런 식으로 알선수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징역이 5년 나온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 백현동의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이 김인섭과 성남시 간의 로비 관계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 그런 사건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재명이 무죄,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종상향이 되었다. 어? 100번 양보해서 국토부가 압박을 해서 종상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김인섭은 대체 왜 깜빵에 간 거야? 왜 5년이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판사가 판단한 것처럼 김인섭을 풀어줘라. 왜냐하면 김인섭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김인섭 자기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가 로비해서 한 게 아니라 국토부가 압박을 해가지고 성남시가 어쩔 수 없이 종상향을 시켜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무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일 억울한 사람은 누구도 아닌 김인섭 씨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토부는 전혀 협박을 하지 않고 아니 국토부 공무원이 무슨 공명심이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성남시에서 돈을 많이 벌으라고 그렇게 압박까지 하면서 사람들한테 공문까지 날리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물론 공문 날리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사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이 사건은 이게 좌성향 때문에 이런 판결을 했는지 아니면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이런 판결을 했는지 조금 아리까리하기는 해요. 지금 이재명 재판부의 3명 중에 2명이 전라도 출신이고 그리고 우리법연구회에 발을 담갔던 판사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우리법 연구회라 하더라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무죄를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리가 지금 모든 법조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죄가 나올 줄을 몰랐다. 판결문을 봤는데 논리가 전혀 안 맞는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재명이 말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판결문에 그대로 받아 쓴 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판사인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판결문을 쓰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단순히 좌파라서? 저는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제가 지금 추측하기로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이 유죄가 된다면 지금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판사가 자기 손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걸 수도 있어요. 판사 그 3명의 손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400억을 물어내야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사를 팔아야 할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니까 야, 내가 이재명한테 유죄를 줘야 되긴 되는데 이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내 손으로 나 뭐 판사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를 정말 좌지우지할 정도의 판단을 내가 내려도 되는가? 이런 고민에서 아마 무죄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저도 약간은 하고 있습니다. 약간 아무리 좌파라도 이거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좌파라도 자기도 인간인데 그렇게 양심에 털난 짓을 하고 두 발 뻗고 잘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단순히 이거 너무 부담돼 가지고 내가 도저히 유죄를 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마 판사직이나 돼 가지고 그런 판결문을 쓰고 싶었겠냐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기각하라. 왜냐하면 계엄권 자체는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자체로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계엄했으니까 너 내란이야. 계엄했으니까 너 탄핵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뭐 계엄 중간중간에 뭔가 법적인 부분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아주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그거는 뭐 무시해도 되는 거라고 지금 한덕수 판결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금 다 조작된 걸로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계엄을 갖고 뭐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속을 하고 그리고 끌어내려고 했던 세력이 제가 보기에는 내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유죄로 판단된 1심을 뒤집은 이재명을 풀어준 거면 그게 단순히 내가 정말 도저히 유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내 손 하나로 이렇게 바꾸는 걸 할 수 없다라고 그런 판단하에 한 거라면 대통령도 풀어줘서 차라리 다음 선거에서 민심의 판단을 받도록 해라. 만약에 이재명이 지금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국민의힘 쪽,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지금 믿진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건 사실이잖아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기왕에 대통령 선거가 일어날 것이라면 지금 탄핵 국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그리고 이재명의 재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그때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금 늦어지고 있는 이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설이 나오고 있는데 5대 3이니까 지금 뭐 문영배가 판결을 못 내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빨리 이 상황을 좀 종료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5대 3 나왔으면은 그냥 바로 그냥 해. 뭐 마흔역 어차피 안 할 거야. 마흔역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이 되면은 굉장히 그거는 좀 쪽팔린 일이에요. 인민노련 활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돼요. 지금 판사를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의 탄핵도 이재명의 2심 재판 결과가 무죄가 나온 것처럼 기각하라. 그것이 저의 주장입니다.